안녕하세요. 부동산 성공투자 주대성 진행의 김미정입니다. 오늘 주대성에서는 주택 리모델링 시장 분석에 대한 강의 내용 준비했고요. 이어서 지역 분석 시간에는 강남구 역삼동과 논현동, 서초구 서초동과 동대문구 전농동에 대한 소식들 준비했습니다. 집대성 참여 방법도 안내해 드릴게요. 방송 보시면서 소개해드리는 지역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거나 강의 내용과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부동산 투자를 도와드리는 집대성, 오늘 준비한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부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분 먼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재테크 부동산연구소의 박영신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제 리모델링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제가 수차례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리모델링 사업이 이제 재건축이나 뭐 재개발, 좀 어려운 지역들 대부분 다 이제 해당되는 건데, 이것들의 장단점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내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리모델링 사업에 어울릴지, 또는 그게 잘 맞는지, 또는 또 재건축이나 전면 또 재개발이 맞는 건지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장단점이 꽤 많기 때문에 뭐 장점도 꽤 굉장히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단지와 잘 어울리는지 한번 비교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리모델링이라는 단어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낡고 오래된 아파트나 주택, 건물 등을 현대적인 감각에 맞게 최신 트렌드 구조로 바꾸어주는 개보수 작업을 의미합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공사 비용, 그리고 시간 단축이라는 장점으로 또 재테크 수단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주신 강의 내용, 주택 리모델링 시장 분석 내용들 살펴보고 투자에 도움되는 방안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또 진행되는 시장들, 그 시장의 분석을 좀 통해서 뭐 실제적으로 리모델링 사업이 그렇게 뭐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수익이 거둘 수 있는 조건들도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개요를 좀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2013년도 주택법 개정안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지은 지 15년 정도 지나면 무조건 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노후 아파트,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노후 아파트에 많이 이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뭐 단독주택도 포함된 거고요. 수직 증축 리모델링을 허용을 했고 2014년도 4월 25일부터 시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한 10년 정도 된 사업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면적이 증가를 하고 거기에 부대 복지 시설이 확보가 되고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현재 오래 기다리지도 않고 돈도 많이 안 들고, 또 현재 실제로 어느 정도는 개보수가 되기 때문에 주변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임대료 상승 뭐 이런 것도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보게 되면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완화해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굉장히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에 대해서 노후화 억제, 더 이상 노후화가 되게 되면 사람이 거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철골 보강이라든가 설계 변경 뭐 이런 것들, 뭐 대수선이나 아니면 일부 증축, 개축 같이 다 포함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일단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모델링과 재건축을 한번 비교하게 되면, 사업 방식은 리모델링은 골조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코어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거기에 재건축은 완전 철거하죠. 완전 다 철거해서 신축을 한다. 근데 사업 가능 연한을 보게 되면 거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준공후 15년 이상이 되게 되면 가능한 거고요. 재건축은 무조건 준공후 30년 정도는 돼야지만 이제 시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안전진단 등급도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는 B등급 이상을 받게 되면 수직으로 증축이 가능하고요. 이게 아파트 단지겠죠. C등급이 이상이 되게 되면 수평, 옆으로도 넓힐 수 있다. 그렇지만 재건축 같은 경우는 적어도 D에서 2등급 정도는 받아야지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세대수 증가 같은 경우는 그 대신에 이제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기본의 골조를 다 유지를 하기 때문에 세대수가 엄청나게 늘어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기존 건축물도 어느 정도는 현재 건축의 안전을 또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15% 이내에서만 가능한 거고요. 재건축은 제한이 없죠. 현재 재건축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 지구의 용적률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세대수 이런 것들 따라서 제한이 없게 진행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주택법, 건축법 관련된 법령은 리모델링은 주택법과 건축법이고요.
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우리가 알고 있는 도정법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리모델링과 재건축을 비교했을 때 준공 15년 이후에는 추진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용적률의 제한이 없다. 굉장히 큰 장점이죠.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들어가 있지 않는 한 용적률 제한이 없다라는 장점이 있고, 기부 체납, 임대주택, 초과이익 환수 해당 사항 없습니다. 굉장히 이것만 보게 되면 굉장히 크게 장점이 있는 거라 보여지지만, 기존의 세대수가 15% 이내로 증가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썩 만족스러운 어떤 수익을 거두기는 어렵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재건축은 준공 30년 이후에 추진 가능하다. 이거는 법적 상한 용적률 이내 최대 300%죠. 최대 300%도 현재 임대주택이라든가 기부채납 이런 것들을 현재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지만 이제 조건부로 이제 용적률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도로, 공원, 녹지, 그다음에 현재 임대주택 증가 용적률의 50% 절반 정도, 증가 용적률의 절반 정도는 실제적으로 전용 면적 60평방미터 미만짜리 소형 임대주택을 공급을 해야지만 300%까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도 어느 정도는 장단점이 있겠죠. 초과이익 환수 당연히 있죠. 이렇기 때문에 당연히 초과되는 이익에 대해서 국고로 환수하는 부분이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리모델링과 재건축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실제로 이런 사업들은 전면 철거 후 신축이냐, 아니면 현재 골조 유지한 상태에서 외부 공간이라든가 내부 공간만 바꿔주느냐, 그 차이가 있겠죠. 시간이 굉장히 단축되는 부분도 어느 정도 장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면 어떤 형태로 움직이느냐, 만약에 기존 단지가 266.5%의 현재 용적률을 부여받았었다면, 이게 재건축 같은 경우는 전면 철거 기준 용적률 적용이 실제로 최대 300%까지라 말씀드렸죠. 최대 300%까지 받으려면 현재 실제적인 이행 조건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반시설, 임대주택, 소형주택 의무 공급이라든가 기반시설 기부 체납, 이것들이 반드시 따라줘야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용적률, 현재 높아진 용적률의 절반 정도는 무조건 현재 기반시설이나 소형주택으로 들어가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지만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현재 기존 용적률의 재건축, 재활용, 또 지자체 조례 상한선이 250%로 봤을 때 현재 국토계획법상 현재 상한선이 300%죠. 300%기는 300%도 훨씬 넘는 연동 증가분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이렇게 해서 380%대까지 최대 받을 수 있는 조건에, 이것만 보더라도 정말로 굉장한 수치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이 건폐율 용적률을 높이지 않은 이런 것들이 현재 없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거기 임대주택이라든가 기부채납 필요 없고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리모델링에 조금 더 눈을 돌리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지역적인 입지 여건도 분명히 고려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높이 짓고 증가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들어와 줄 사람들이 없다면 당연히 그거는 현재 실제로 사업성이 없다라고 보여지는 거겠죠. 용적률 계산 시 면적을 보게 되면 용적률 포함 면적, 리모델링 시 계약 면적이 훨씬 더 넓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리모델링에는 그만큼 혜택을 주고 보다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재건축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막대한 자본이 들어가는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적극 권장하는 편이다, 정부 쪽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되면서 주거 환경도 개선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겠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정부의 저층 주거지 주택이 얼마나 됐느냐, 재건축까지 포함된 겁니다. 저층 주거지를 봤을 때는 당연히 4, 5층 미만짜리 주택들이겠죠.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봤을 때는, 비율로 봤을 때는 현재 실제 단독주택이 한 16% 정도 되고요. 다가구주택이 한 4.2%, 다세대가 12%, 그다음에 연립주택 2.8%지만 여기에 저층 주거지 외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63.5% 정도가 실제적으로 현재 저층 주거지, 말씀드린 대로 63.5% 정도가 현재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저층 주거지 뺀 나머지를 봤을 때는 아파트가 당연히 리모델링 사업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더욱 높을 수밖에 없죠. 물량이 많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노후화 비율을 봤을 때 몇 년 정도 된 건물들이냐 봤을 때는 20-30년 미만 정도 건물되는 건물이 단독주택 21%, 아파트가 32% 정도 되고요. 연립주택 28%, 그다음에 다세대 주택이 24%, 기타 28.3%입니다. 거기에 30년 이상 된 것들도 굉장히 많죠.
단독주택이 거의 절반, 52.8% 정도 되고요. 아파트가 11.3%, 연립주택이 37.5%, 다세대 주택이 13%, 기타가 38.4%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독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는 비율이 더욱더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자가 신축을 한다거나 아니면 자가 실제로 리모델링 사업을 자기 돈 들여서 하는 경우도 그렇게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단독주택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서울시 용적률 변화는 어떻게 생겼는가? 과거로 시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중공년도로 80년 정도로 봤을 때 1980년대, 80년도부터 80년대 이전까지는 용적률이 한 400% 됐었습니다. 그때는 1970년도, 80년대 정말로 현재 경제 부국을 일으키기 위한 산업혁명, 우리나라도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시기죠. 그러다 보니 산업화에 정말 본격적으로 가동됐던 시기이기 때문에 용적률을 정말로 많이 부여해줬습니다. 현재 그때 당시에. 그렇지만 80년도부터 85년도까지는 굉장히 어지러웠던 시기였다 보니 용적률이 거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죠. 180% 이하. 그 다음에 85년부터 90년도까지는 다시 250%대까지 복원이 되고 그 다음에 90년도부터 95년 약 한 6년 동안은 다시 400%까지 진행됐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현재 95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300%라는 기준이 선이 딱 잡히더니 여기에 2000년도부터는 300% 막연하게 무조건 300%를 주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2000년도부터는 250에서 300%를 확보하되 임대주택 확보 시에 가능하다라는 내용의 조건이 들어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95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일기 신도시죠. 일기 신도시가 입주했던 시기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일기 신도시 용적률이 그만큼 높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300%가 기준선이 됐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2000년도부터 바뀌면서 이것들이 일기 신도시가 개발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리모델링 관련 주요 용어를 좀 보게 되면 유지관리가 있고요. 실내 건축이 있을 테고 대수선, 개축, 증축이 있습니다. 뭐 다 들어보시면 대충 어떤 의미인지는 아실 테지만 유지관리는 말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수 관리하는 거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대지 구조 설비라든가 용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건축물이 멸실될 때까지 관리하는 행위다. 이거 같은 경우는 공사 난이도는 정말 낮을 수밖에 없고 이거는 부분적으로 리모델링 사업이 들어간다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 건축, 실내부의 건축물 실내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공간에 칸막이 공사를 다시 한다거나 아니면 현재 벽지나 천장재, 바닥재, 유리 등에 현재 재보강한다거나 아니면 현재 실질적으로 장식물을 설치하는 내부를 변경시키는 거는 당연히 이건 중하 정도 됩니다. 난이도가. 거기에 부분적으로 리모델링이 들어가고 또 전면 리모델링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 내부 공간을 전체적으로 다 바꾼다면 전면 리모델링이 되는 거고 부분적으로 방 하나만, 방 두 개만 바꾼다면 부분이 되는 거고 대수선은 말 그대로 기둥이라든가 내력벽, 그다음에 현재 주 계단 이런 것들을 손을 대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하고 변경하거나 증설하거나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는 공사 난이도는 중급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거는 부분과 전면이 다 해당되는 겁니다. 부분 리모델링이 될 수도 있지만 전면 리모델링이 될 수 있다. 계단이라든가 내력벽, 기둥, 정말 건들기 어려운 부분들을 다 건들기 때문에 굉장히 공사도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거기다 개축이라는 얘기는 기존의 건축물 전부 또는 일부, 내력벽, 기둥, 지붕틀 이런 사이에 있는 실질적으로 이걸 해체를 하고 거기에다 종료과 같은 규모의 범위 내에서 건축물을 다시 짓는 겁니다. 다시 짓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도 실제적으로 중상 정도 되는 난이도를 현재 보여주는 거고 이거는 부분 리모델링이 아니죠. 새롭게 뭔가 건축물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전면 리모델링이 되는 거고요. 증축은 기존 건축물에 새롭게 현재 개축이 아니라 개축은 새로운 건축물을 만드는 거지만 증축은 넓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 면적, 연면적, 층수 이런 걸로 높이를 늘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현재 공사 난이도는 거기에 이거는 전면 리모델링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단독주택의 리모델링 사례를 한번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 전에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오래된 단독주택인데 외벽을 바꾸고 실제적으로 내부 내장재까지 현재 내외 단열, 지붕 또 내단열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유리, 그다음에 시스템 창호, 단열 방화문 이런 거 같이 설치를 하게 되니까 전혀 다른 집이 됐죠. 전혀 다른 집이 돼서 실제로 다른 집이다라고 해도 느낄 정도로 외벽이 그만큼 많이 변화가 생기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면 리모델링 이거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실제적으로 보여지는 면만 바꾼 거고요. 전면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이래왔던 정말로 오래된 주택단지 안에 있는 현재 모습이죠. 이거를 이렇게 바꾼 겁니다. 굉장히 깔끔하고 깨끗해졌죠. 바닥재부터 해서 지붕 골조, 외벽
일부를 제외하고 전체를 다 수리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전면 리모델링이 되게 되면 만약에 이런 임대를 놓는다 쳤을 때는 이때와 이때 임대료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임대료 상승을 위해서 임대료를 더 받기 위해서 임대료 증가를 위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 건축주 자가 신축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공동주택 리모델링,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단독주택 말씀드렸고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유지 관리형이 있고 맞춤형, 그다음에 전면 개량형, 세대수 증가형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이제 아파트 단지를 얘기를 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현재 유지 관리형은 건축 설비라든가 바닥배, 바닥 및 벽체, 내장재, 외부 마감, 외부 공간, 외부 마감이 현재 오래되게 되면 칠도 떨어지고 굉장히 지저분해지는데 그것도 깨끗하게 보수해서 새롭게 칠을 하고 거기 외부 공간도 새롭게 조경 같은 경우도 개선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실제 유지 관리형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비용이 들지는 않는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맞춤형은 에너지 절약형 설비 시설이라든가 주차 환경, 주차가 가장 문제죠. 오래된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주차 시설들이 없기 때문에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들이나 커뮤니티 시설, 부대 복지 시설들이 없습니다. 예전 아파트 단지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여건들, 또 현재 단지 환경을 어떻게 고급화할 거냐. 또 디자인을 고급화해서 주동 출입구 개조라든가 재구성을 하게 되면 당연히 들어가는 입구부터 달라지는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맞춤형으로 설계를 해서 진행될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전면 개량형 같은 경우는 코어 이제 기둥 부분과 실제적으로 계단실 이걸 개선을 하는 겁니다. 코어를 중축을 시켜서 보강을 하고 코어 형식을 변경을 하고 평면 확장이라든가 세대 구분, 세대 통합 또는 평면 구조 변경 이런 것도 통해서 내부 구조, 외부 구조가 완전히 바뀌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둥과 벽 구조물들을 보강한다. 이것들이 현재 전면 개량형. 세대수 증가형은 말 그대로 세대수 증가형입니다. 수직으로 할 거냐, 수평으로 할 거냐, 거기에 따라서 별동을 증축을 할 거냐, 아니면 현재 일부 개축을 통해서 세대를 확보할 거냐, 뭐 네 가지로 보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주택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아무래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단독주택보다는 조금 더 돈이 될 수 있는 조건은 충분할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서울시에서는 이제 집수리 융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또 도움이 되실 테고 참고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내가 단독주택이나 다중주택을 갖고 있다면 최대 집수리 하는데 6천만 원 정도를 현재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물론 그냥 주는 건 아니고요. 뭐 저리로 비례를 주겠죠. 집수리 다가구 같은 경우는 3천만 원, 최대 2가구 정도까지는 가능하고요. 다세대 연립 같은 경우도 3천만 원 세대당. 이건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로 발행을 해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준공시 100%를 지급하겠다. 그러니까 먼저 돈을 들이면 나중에 그 비용을 이제 나중에 100% 지원해주겠다 그 얘기죠. 공사 비용의 80% 이내까지만 되는 겁니다. 최대 6천만 원. 그래서 대상 지역은 서울시 전역이고 사용 승인은 20년 이상 된 저층 주택이다. 고정금률이 0.7%, 연 0.7%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리죠. 상환 방식도 똑같이 말씀드린 대로 현재 굉장히 유리한 조건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고 이자 지원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시중금리와 현재 상환 방식 또는 현재 적용금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리한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이것들을 통해서 주거 환경이 개선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정부 입장, 특히 서울시에서는 저 대규모 개발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도 어느 정도는 융자 지원을 통해서 그 주택이 굉장히 깨끗해지고 주거 환경 자체가 말끔해지게 되면 앞으로도 이제 환경 개선 사업에 그만큼 더욱더 박차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힘을 쓰는 거고요. 리모델링 사업 지구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들은 이런 지역들은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노후주택을 개선하는 방법 그중에서도 리모델링 사업을 살펴봤습니다. 기존의 골조를 유지하면서 수선이나 증축을 하는 건데 장단점도 충분히 살펴보시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박영수 선생님의 세미나 참여 방법도 안내해 드릴게요. 네, 현 부동산 시장 투자의 걸림돌이라는 주제로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양적 2번 출구에서 세미나가 열리고 있습니다. 참석하실 분들은 026007-8336번으로 예약해 주시고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미나에 참석하면 어떤 내용들 좀 얻어갈 수 있을까요? 네, 부동산 투자는 하고 싶은데 굉장히 걸림돌이 많습니다. 취득세부터 해서 현재 실제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또 양도세까지. 그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대출 규제를 또 들어가다 보니 대출을 이용해서 투자할 수 있는 여건도 충분하지 않고 또 갭 투자를 하자니 전세 문제가 굉장히 많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투자자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이 빠지는 시기인데 여기에 이제 걸림돌들이 뭘까? 이거 하나하나씩 제거하게 되면 아무래도 본인들한테 잘 맞는 투자처나 투자 물건들을 찾을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상담이나 아니면 세미나
대면 상담, 또 전화 상담, 문자 상담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강의 내용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거나 세미나 참석 희망하시는 분들은 026007-8336번으로 전화해 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소장님과 함께 만나볼 지역 화면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2호선 역삼역 역세권입니다. 분리형 신축 오피스텔이고요. 공급 면적은 약 37.01제곱미터에서 42.45제곱미터, 시세는 3억 2,500만 원에서 4억 6,500만 원 선입니다. 강남 GB들이 도보로 출퇴근이 가능한 최고의 직주 근접 환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역삼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이고요. 테헤란로의 역삼역을 이용할 수 있고 강남역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강남역은 신분당선까지 더블 역세권이고 롯데라든가 삼성이라든가 기업체들이 이미 운집하고 있는 지역이다. 또 오른쪽에는 국제로 복합지구가 현재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 역삼동 라인의 테헤란로 같은 경우는 직장인 밀집 지역 또는 우리나라 가장 큰 법인체들이 가장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직군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된 지역이죠. 그래서 이 주변이 굉장히 여성 직장인뿐만 아니라 직장인 구성들이 상당히 좋다. 도보로 약 3분 정도 거리에 이미 신축이 된 오피스텔이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실제로 역삼동뿐만 아니라 오피스텔을 취득을 하게 되면 뭐 주택세 포함이 안 되고 적용세금도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는 감면 받을 수 있고요. 대출 제한도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는 탄력적으로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또 주택담보 6개월 이내 전입 의무 이거 당연히 없죠. 오피스텔이 상당히 인기를 끌 수밖에 없는 거고 오피스텔은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는 현재 주택의 대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입지 여건이 굉장히 좋은 지역엔 투자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 보실 수 있고요. 실제적으로 주요 서울 지역의 주요 업무지구를 보게 되면 테헤란로 주변이 얼마나 큰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중구와 종로구 쪽과 마곡과 염창지구, 그다음에 영등포구, 그다음에 서울 디지털 국가산업단지 이쪽 지역과 봤을 때 네 군데가 지정돼 있는데 여기는 서초, 강남, 성파까지 연결돼 있는 강남 지역입니다. 강남 지역은 실제적으로 1인 가구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 강남구 역삼동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혼자 사는 인구 비율이 가장 높으면서 직장, 산업단지가 가장 많은 지역이 강남권이다. 그렇다는 얘기는 젊은 직장인들이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선호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고요. 실제적으로 이 강남권 개발 방향을 보더라도 현재 서초역과 잠실역까지 현재 테헤란로가 연장이 돼서 확장이 됩니다. 뭐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그러면서 현재 서초역에는 현재 연결되는 부분 봤을 때 옛 정보사 부지가 개발되면서 4차 산업 클러스터가 어떤 조성이 될 테고요. 아래쪽 롯데칠성이라든가 코론 라이온 미싱 부지를 통해서 이 주변에서 직장이라든가 유통시설, 업무시설들이 더욱더 확장될 테고 세로 축으로 경부고속도로 지하사업이 진행되면서 현재 지상층에는 근린공원뿐만 아니라 또 주거, 상업시설들, 업무시설이 같이 만들어질 테고요. 그리고 국제로 복합지구 연결되면서 송파까지 또 같이 개발되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 상태이기 때문에 이름에 따라서 서초로 개발 계획구역뿐만 아니라 코롱스프렉스부터 삼성타운까지 이 주변에 있는 대기업들만 보더라도 당연히 오피스텔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강남 역삼 선릉 삼성까지 연결된 벤처산업벨트가 연결된 것도 당연한 그런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메인 중에 메인이 강남 역삼 선릉 삼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현재 국제로 복합지구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현재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이게 준공이 되게 되면 당연히 숙박 판매 또 자동차 산업, 건설 산업, 금속 또 금융 서비스업들이 같이 발전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고용 창출 효과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거고 지상 구간에 개발되는 부분뿐만 아니라 지하까지 지하 1층부터 6층까지 개발되면서 GTX A노선, C노선 또는 현재 위례 신사선까지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교통과 업무와 복합적인 개발 지역으로 탈바꿈되기 때문에 단군 이래 최대 개발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고요. 현대자동차부터 롯데시설까지 연결되는 업무지구에는 용적률까지도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당연히 기준 용적률 220에서 250%로 600% 있는 상업지역 같은 경우도 800%대까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테헤란로 직장 밀집 지역의 임차 수요 또 수익률 높기 때문에 노후생활 보장될 수밖에 없겠죠. 토지가 급등으로 해서 시세 차이까지도 볼 수 있다. 가격은 3억 2,500만 원부터 4억 6,500만 원까지 2억 8천만 원에서 4억 원 정도 전세를 받게 되면 4,500에서 6,500만 원 소요되는 물건이고요. 거기에 월세 본인 2천만 원 월 110에서 140 대출 금액을 2억 2천만 원에서 3억 2천 잡게 되면 8,500에서 1억 2,500만 원 들어가는 매물이고요. 이런 매물들이 당연히 어느 정도 이끌 끌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역삼동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은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지역 소개해 드릴게요.
9호선 원주역 역세권입니다. 투룸 수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이고요. 공급 면적은 45.91제곱미터에서 93.22제곱미터로 다양합니다. 시세는 3억 2천만 원에서 4억 5천만 원으로 상이합니다. 자, 강남 한복판이라는 입지적인 장점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원지역에 위치한 실제로 준공이 완료된 신축 다세대 주택이고요. 아래쪽에 강남역, 역삼역부터 해서 9호선 신논현역, 논현역, 학동역까지 전철역이 한 9개,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반포화시가 연결되고요. 3선원 복합개발지구가 연결되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는 유통시설이라든가 상업시설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젊은 층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설명드릴 수 있고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근생뿐만 아니라 업무, 상업, 주거 복합이 같이 연결된 지역이다 보니까 당연히 지가 상승을 볼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합니다. 투자 가치도 상당히 높아질 거다 설명드릴 수 있고요. 건너편에 강남차병원 의료특구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 관련된 의료시설들이 늘어나면서 이 직장 인구들이 그만큼 폭증하고 있는 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임대 수요가 그만큼 많이 흘러넘치는 지역이다 보실 수 있고요.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지상 구간에 개발되는 국제로 복합지구는 강남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당연히 호텔, 컨벤션, 판매 시설까지 같이 만들어지는 국제로 복합지구가 그만큼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상 구간, 지하 구간 나눠서 봤을 때는 판매, 또 전시, 컨벤션부터 호텔, 쇼핑까지 같이 연결된 지상 구간에 지하는 GTX A노선, C노선부터 미래신사선까지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복합 개발이다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9호선 원주에서 3분 초역세권이고요. 복층식 3룸 화장실 2개 갖춰진 전용 면적 20평 정도 되는 넓은 주거 공간, 또 투룸도 있고요. 투자 가치 상승 가능 강남 서초의 연결 지점이다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3억 2천만 원부터 4억 5천만 원까지, 또 2억 5천만 원부터 3억 6천만 원까지 현재 투자 금액은 7천만 원에서 9천만 원 정도 소요되는 매물이고요. 보증금 약 3천만 원에 약 120에서 140만 원 정도, 대출 금액을 1억 6천에서 2억 2,500만 원 잡게 되면 1억 3천만 원에서 1억 9,500만 원 들어가는 물건이고요. 전용 면적 넓고 입지 여건 좋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높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논현동 다세대 주택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은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일부 도움 말씀 주신 박영시 소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잠시 후 2부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2부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아빠 부동산연구소의 김원준 전무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부동산 시장 뭐 활발하신 건 잘 알 것 같은데 이에 맞춰서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규제라든가 또 대응책들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몇 달에 한 번씩 이런 정책들이 바뀌어 나가다 보니까 저희들도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참 바쁜 시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전문가들과의 상담 함께 나눠보시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 나가야 될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문인과 함께 만나볼 지역은 어디인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3호선 남부터미널역 역세권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전용 면적은 약 56.9제곱미터이고요. 시세는 14억 5천만 원에서 14억 8천만 원 선입니다. 남부터미널에서는 좀 전국으로의 진출입이 편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서초 IC와도 인접한 곳입니다. 게다가 인근에 양재동이나 교대, 법원 등 사무실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또 직주 근접의 수요도 풍부할 것 같은데요. 입지부터 시세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무 시설들과 법조타운 밀집해 있는 이 서초구 서초동입니다. 서초동에 있는 아파트가 위치하는 지역들이 되겠는데요. 2호선 서초역입니다. 자, 2호선 서초역과 그리고 남부터미널 3호선 지나가는 남부터미널역, 이렇게 두 지역 가운데 위치 있는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남부터미널 쪽에 조금 더 가까이 위치해 있는데요. 잠시 뒤에 남부터미널 일대 개발 호재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2호선입니다. 서초역 중심으로 해서 주변 일대 다양한 개발지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업무 시설들 서초역부터 교대, 강남역들 일대까지 걸어서 출퇴근이 가능한 그런 입지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 말씀드릴 이 서초동 지역 같은 경우
주변 일대에 다양한 업무 시설들 그리고 생활 편의 시설들, 인프라 시설들이 잘 갖추어져 있다 보니까 최근에 이 서초구 반포동 일대가 상승을 주도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라면 자 그에 발맞춰서 서초구 서초동 쪽에 있는 다양한 아파트들도 시세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뭐 대형 단지들 기준으로 해서 보통 이 시장의 흐름이 형성이 되게 되는데 그에 맞춰서 그 주변 일대 지역, 특히나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라고 한다라면 자 상승폭이 높아질 수밖에는 없다. 특히나 업무 밀집 지구에 위치해 있는 곳이다 보니까 그에 대한 대응, 호재 다 모든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발 호재들도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서리풀 공원 일대가 개발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미 이 서리풀 터널이 뚫림에 따라서 이곳 일대 방백와 그리고 서초구 서초동 일대 교통의 흐름이 원활해지면서 특히나 서리풀 터널 중심으로 한 이런 다양한 상업지 쪽에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교통량의 흐름이 더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서리풀 공원 같은 경우에도 이 정보사 부지가 있었습니다. 자, 이곳에 대형 업무 시설들과 그리고 대형 호텔 들어올 예정이니까 앞으로 직장인들의 수요는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전에는 이곳에 뭐 아파트를 올리느냐, 뭐를 하느냐, 자, 이야기들이 참 많았었는데, 자, 아파트 올렸으면 참 볼만했을 것 같습니다. 그 가격도 상당히 높았지 않나 싶은데, 자, 다행히도 이곳 일대 업무 시설들 크게 4개 동과 그리고 대형 호텔 시설, 그리고 공원 시설들이 들어설 예정이니까 이곳 일대 거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더욱더 큰 호재로 작용이 될 수밖에 없다. 자, 이곳에 아파트 들어오면 분양받는 사람들 좋았겠죠. 자, 하지만 업무 시설들과 호텔이 들어오니까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더욱더 좋아진다. 관광객들도 더욱더 많이 찾아오면서 상업시설이 더욱더 흥해질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돈이 흐르는 지역으로 바뀌어 나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조감도와 도면 살펴보시면은 상당히 멋진 모습으로 앞으로 개발이 될 것을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는 남부터미널입니다. 지금 현재 지역에서 약 5분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 3호선 남부터미널인데요. 남부터미널 부지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넓은 부지가 생각만큼 잘 활용이 되고 있지는 못하다는 겁니다. 강남에 남부터미널과 고속터미널 2개의 터미널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이 남부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냥 유지만 하는 정도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넓은 부지에 앞으로 다시 한번 또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한번 좀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다양한 교통 호재들, 지금 이곳에 이제 버스들이 많이 다녔었지만 자, 터미널이 없어지거나 또는 이곳 일대가 조금 더 다양한 상업시설들과 업무시설로 개발이 되게 된다면 더욱더 많은 유동인구의 확보, 그리고 업무시설의 확보, 그리고 상업시설, 그러니까 돈의 흐름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작년에 저이용 도시계획 시설 복합 개발 사업을 작년에 서울시에서 발주 용역을 나눈 상태입니다. 아마 올해 중순경이면 발표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니까 앞으로 이곳 어떻게 변해 나갈지 한번 큰 기대를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상황입니다. 저희용 도시계획 이런 복합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서울 서초구, 노원 중계, 중량구 신내, 서초, 우면, 강서 등촌, 그리고 은평구, 이제 진관동 등 다양한 지역들이 있지만 이 중에서 남부터미널 일대가 가장 부지가 크다. 그러면은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밀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예전부터 아마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을 거주하시는 분들이나 이곳에 살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남부터미널 아마 눈에 가시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앞으로 10년 안으로 아마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니까 투자를 하시는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도 거의 뭐 확정이 된 상태나 다름없는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자, 경부고속도로 일대, 이쪽 일대가 상당히 도로도 많이 막히는 지역이면서도 차량 유동량도 상당히 많았던 곳입니다. 지하로 도로를 내고 그리고 지상 공간은 공원, 상업시설 또는 업무시설, 그리고 공연시설 등 다양한 관광객들과 주민들을 위한 시설들로 앞으로 변해 나갈 예정이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지켜보시고 투자에 나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뭐 서초구 반포동 쪽에 있는 대형 아파트 단지들 그리고 반포 일동에 있는 저층 주거 단지들 같은 경우에도 큰 호재로 작용될 것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양재부터 그리고 한남대교 위쪽까지 이 일대 앞으로 계속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거니까 한번 큰 기대해 보시고 그리고 서초동 같은 경우는 앞으로 더욱더 많은 녹지 공간을 확보를 한다라는 장점까지 갖추게 되는 겁니다.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좋을 수밖에 없겠죠. 이런 개발 사업도 있다라는 점 눈여겨보실 필요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 시설들, 그러니까 현재 임차인들과 그리고 이쪽 거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편의 시설들 모든 것들이 잘 갖추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서초 법조타운과 강남 일대 대형 업무 시설들 걸어서 출퇴근이 가능하다라는 굉장히 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업무량도 많고 특히나 이름 있는 회사들, 본사들 많이 모여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곳들 걸어서 출퇴근이 가능하면서 향후 이 지역 인프라의 발전과 그리고 지역에 있는 호재에 따라서 가격의 상승을 한번 생각해 보신다라면 투자 겸 실거주 목적으로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초로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및 개요 및 위치도 뭐 다양한 내용들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주변 일대에 특히 서초역부터 강남역 일대 걸어 다녀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대형 업무 시설들 잘 마련이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이러한 부분들 고려해 보시고 투자에 나서 보시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 포인트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 3구의 아파트들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찍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자, 그러한 곳들 사실상 지금 일반적인 투자자 또는 중산층 가정이라면 좀 노려보시긴 힘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서초구, 서초동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그 상승이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은 더 먹을 게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서초구 아파트 공급 부족입니다. 자, 서초구 일대 계속적으로 아파트 공급을 하려고는 하지만 자, 반포 일대 대규모 공급 이외에는 그렇게까지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 서초동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그러니까 대단지는 없고 자, 나홀로 아파트 또는 한 개 동, 두 개 동짜리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러한 것들도 역시나 가격대가 상당히 잘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신혼부부의 수요가 많은 지역이면서 특히나 오늘 말씀드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좀 고급화된 그런 아파트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뭐 사람 이제 가족 단위 수요자 많은 그런 아파트라기보다는 조금 돈이 많고 또는 신혼부부들의 수요가 있을 만한 좀 이쁘고 아기자기한 좀 고급스러운 아파트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다양한 개발 호재가 준비가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향후 미래 가치, 시세 끌어올려줄 수 있는 호재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러한 점들을 놓고 투자에 나서 보시면 좋은 곳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시세가 약 14억 5천에서 14억 8천 정도 예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전세 같은 경우는 약 10억에서 11억 정도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 투자에 나서시게 되면 약 4억에서 4억 5천 정도 금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억에서 4억 5천 정도면은 그래도 아파트 하나 마련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나쁜 투자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에 맞춰서 월세 같은 경우에도 시세 보증금 1억 기준으로 월 약 500만 원 정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조금 고급스럽게 나와 있는 아파트다 보니까 월세가 좀 잘 나오는 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대출 규제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개인의 신용도와 은행에 대한 상품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보시고 투자에 나서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시고 투자에 나서 보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실투자 금액 월세로 놓으셨을 경우는 약 8억 정도, 8억에서 9억 정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아직까지는 소액으로 투자 가능하니까 이러한 점들 고려해 보시고 투자에 나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의 아파트 함께 만나봤습니다. 이 지역 웨이버스 복지도로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가장 먼저 대중교통 지하철 노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호선 남부터미널역이 일단은 가장 가까운데 지금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2호선도 충분히 이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2호선 같은 경우에는 이 서울의 핵심 지구들을 순환하는 노선이죠. 그렇기 때문에 직주 근접을 원하시는 우리 직장인 분들에게도 또 수요가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외에도 옆쪽을 보면 경부고속도로 그리고 좌측에는 서리프 터널이 가까이 위치하고 있어서
있어서 뭐 동작이나 영등포 등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춘 곳이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공서를 좀 살펴보면요, 뭐 검찰청이나 법원, 서울교대 이런 비롯해서 서울 성모병원까지 지근거리 위치하고 있는데 고소득 직장인들의 수요가 상당히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 가치가 굉장히 높은 곳이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함께 만나볼 지역 화면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네, 1호선 경의중앙선 청량리역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전용 면적은 약 29제곱미터이고요. 시세는 4억 5천만 원에서 4억 7천만 원 선입니다. 네, 청량리역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지하철 노선이 교차되는 곳으로 서울의 최대 교통허브라고 불리는 곳이죠. 게다가 이 광역버스 환승센터를 통해서 전역으로 이동이 편리한 곳입니다. 백화점이나 문화시설이 지근거리 위치하고 있어서 원스톱 복합 대단지로 거듭날 곳입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동대문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남 같은 경우에 뭐 이제 일반적인 투자 포트폴리오에 기본적으로 들어갈 지역인데, 자, 동북권역의 중심지 바로 이 청량리역입니다. 일반적으로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을 생각해 보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이쪽 주변들 많이 살펴보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청약을 생각하셨던 분들, 그리고 청약을 많이 넣어보셨던 분들 역시 다양한 지역들 많이 진행을 했었죠. 자, 이러한 곳들입니다. 자, 앞으로 지금도 많이 변해 나갔지만 앞으로 더욱더 많이 변할 청량리역 주변 지역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청량리역 같은 경우 1호선 및 다양한 지하철 노선들, 그리고 전철 노선들, 철도 노선들 많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서울역 그리고 용산역과 비교해 보셔도 될 만한 그러한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청량리역 주변으로 다양한 개발 사업들 이미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 아래쪽으로 전농 답심리 일대 대규모 개발을 통해서 대단지 아파트들 많이 공급이 되었던 상황에서, 자, 이 위쪽으로 남아있는 지역들이 아직까지 있죠. 자, 전농동 지역이 되겠는데, 이 전농동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구역들 지금 나눠서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많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량리역 바로 위쪽으로는 전농 9구역 공공 재개발 확정이 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리고 전농 로타리 쪽 같은 경우에는 이미 8구역 형성이 되어서 2주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사이에 위치해 있는 이 구역이 바로 10구역이 되겠는데요. 오늘 알아볼 이 10구역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한번 재개발을 추진을 했었는데 반대하던 세력들이 있었죠. 그때 당시에는 아파트 가격대가 보통 3억에서 4억 정도밖에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땅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3, 4억짜리 아파트 하나 갖자라고 재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없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특히나 신축이라든가 아니면 이곳에 대규모로 공급이 되었었던 초고층 59층, 65층짜리 아파트들과 그나마 좀 준신축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이러한 지역들 같은 경우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간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만큼 이제는 재개발을 추진해도 될 만한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에 따라서 다양한 구역들 지금 너나 할 거 없이 재개발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서 노후도가 확보가 되고 그리고 동의율이 높아질 수 있는 지역들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용적률을 더욱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입지다라고 한다면 저는 투자를 하셔도 된다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중에서 전동 19역 같은 경우에는 바로 청량리역과 서울시립대 사이에 위치해 있는 지역이고요. 서울시립대가 바로 눈앞에 보이는 그런 입지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량리역까지는 걸어서 약 8분에서 한 9분 정도 잡아보시면 될 것 같은 역도 가까이 있으면서도 다양한 인프라 시설들이 잘 갖추어져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량리역 같은 경우에는 대형 마트뿐만 아니라 백화점 등 다양한 편의시설들 입점이 되어 있는 만큼 생활하기에도 나쁘지 않은 곳이다. 무엇보다도 철도가 잘 깔려 있고 지하철 노선들이 잘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혼부부들의 수요도 노려서 투자해 보기에 나쁘지 않은 지역이다라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에 지금 청약을 노릴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이곳에서 실거주를 하면서 향후 재개발까지 노려보는 그런 투자 패턴도 한번 생각해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 19역에 지금 노후도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실제로 신축 자체가 많지도 않고요. 도로라든가 그런 모양들 자체가 이쁘게 나오지도 않고 차량 진입 자체가 힘든 지역이다 보니까 개발을 하고 싶어도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신축 빌라 같은 것들 결국에 뭐 도로가 나오고 공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어야 공사를 하는 건데, 공사가 힘든 지역이면서도 무엇보다도 신축, 그러니까 이곳 같은 경우 바로 신축 빌라 다세대를
지을 수 없도록 지금 토지에 이제 이곳 규제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를 하느냐? 노후도가 지금보다 낮아지기가 힘들다. 그리고 또 하나, 향후 재개발을 추진할 때 그 노후도면에 있어서 다양한 메리트를 가져갈 수 있는 지역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다양한 재개발 추진하는 지역들보다도 노후도가 높다라는 점 생각해 보신다면 다른 지역들보다도 더욱더 빠르게 개발 추진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청량리역입니다. 이미 수많은 노선들 지나가고 있는데 자, 이곳에서 강북 횡단선과 면목선 그리고 GTX 2개 노선과 SRT까지 다양한 노선들 앞으로 더욱더 많이 추가될 예정이니까 기대를 많이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GTX가 2개 지나가는 지역 그렇게까지 많지가 않죠. 자, 바로 삼성역과 서울역, 삼성역과 그리고 이제 이곳 일대 등 다양한 지역들을 생각해 보시기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면목선 같은 경우에도 재정 사업으로서 이제 예타 통과를 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바로 내 집 앞에 서울 시립대역이 또 하나 생기는 거니까 이것만큼 큰 호재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이 확정됐을 경우에 역세권 개발 계획도 추진이 가능하니까 그러한 부분도 놓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세권 개발 계획으로 추진이 되게 된다라면은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 크게 받아갈 수 있는 거니까 그 점 기대를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GTX 2개 노선 지나가는 지역들 서울역과 청량역, 삼성역 자 이렇게 세 곳입니다. 이 세 곳은 어떤 거를 투자를 하셔도 저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 만큼 향후 미래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지역들 어떻게 본다라면 서울 중심권에 좀 몰려 있는 상황이죠. 자, 투자를 하실 거면은 개인적으로 외곽보다는 중심권역에 나오셔서 투자를 하는 게 더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실제로 지금 상승장에서도 아파트 가격 주도를 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곳들을 노려서 그 주변 일대를 투자를 하시는 게 더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연말에 풀리면서 지금까지 개발 반대하던 분들도 이제는 팔고 나가고 프리미엄 받고 팔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이제는 더 이상 반대할 사람도 없지 않나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토지 이용 계획 살펴보게 된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건축 허가 착공 제한 지역으로 신축이 불가능합니다. 신축 빌라, 신축 뭐 그런 것들 더 이상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노후도 떨어질 염려는 안 하셔도 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량역 일대 많이 변했습니다. 혐오시설과 노후시설들이 초고층 아파트와 업무시설들로 바뀌어 나갔고요. 그리고 계속적인 개발들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곳의 미래 가치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동 19역의 모습입니다. 자, 1층 내지는 2층짜리 단독주택과 이런 빌라들 구성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무엇보다도 소방차 진입이 힘든 곳입니다. 소화기가 골목길 곳곳에 놓여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신다면 자, 이곳이 앞으로 어떻게 개발이 돼야 될지 서울시에서도 꼭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미래의 가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투자에 나서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포인트 정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전농 19역입니다. 다시 한번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 지역이니까 이곳 생각해 보시고 투자 나서시라 말씀드리겠고요. 제2의 용산이라고 불리는 청량역 중심으로 한 다양한 개발 사업들. 자, 그리고 서울 내에 가장 많은 철도와 지하철을 보유하게 될 청량리역입니다. 이미 많은 노선들 있지만 더욱더 추가될 예정이니까 기대해 보셔도 된다. 혐오시설과 노후시설들이 65층 초고층 아파트들 그리고 업무시설들, 오피스텔들 이런 걸로 바뀌어 나가고 있는 지역입니다. 실제로 방문하셔서 얼마만큼 변했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변해 나갈 수 있는 곳인지 임장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서울시립대 및 청량역 주변 일대 다양한 회사들, 임차 수요가 든든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자, 신혼부부들의 수요 괜찮게 나오는 지역인 만큼 투자 시역 시세는 4억 5천에서 약 4억 7천 정도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전세 같은 경우는 2억 3천에서 2억 5천 정도 예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투자 금액 2억대밖에 되지 않으니까 이 정도면은 재개발지 그리고 서울 중심권, 동부권역의 중심지에 투자하시기 나쁜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지역인 만큼 이러한 곳들 투자에 나서 보시길 바라겠고요. 학생들의 수요 노려서 월세도 가능하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투자 생각하시는 분들 전문가들과의 상담 통해서 투자에 나서 보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대문구 전농동 웨이버스 복지도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 이 청량리 일대하면 뭐 노후시설이나 혐오시설을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직접 임장을 나가보시면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어 있다라고 체감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농이나 답심리 일대 지난 10년간 대규모 재개발들 속속들이 진행이 됐었고요. 현재는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일군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들로 채워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청량역 6번 출구 주변에도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스카이라인이 변화되었다는 점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1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아쉽지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